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문화예술미디어센터 한기원TV 간증이 있는 드라마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간증 드라마는 한국기독교문화예술계의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의 중국에서 들었던 가슴 아픈 탈북처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봤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제발 살려주시라요. 25년 전 일이다. 연변시에서 제1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과 연변시가 주체가 되고 한국영화진흥공사에서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중국영화 발행사 후원 아래 이루어진 한국영화제였다. 연변시와 연변영화발행공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창 발전 중인 훈춘시와 윤동주 시인의 생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마주하는 금상각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연변시 부시장과 영화발행공사 사장이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연변시를 떠나 북한 접경지역인 도문시를 지나 드만강을 끼고 도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벌거숭이 북한산, 허술한 일자집들이 간간히 보일 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적막해 보였다. 가끔씩 초소가 눈에 띄고 제복을 입은 북한 경비대원이 보일 뿐이었다. 비포장길을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 두만강변에서 빨래를 하는 3, 4명의 아낙네 모습이 보였다. 40, 50년 전 우리나라 농촌마을 아낙네들이 냇가에서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정오가 돼서 식사를 위해 훈춘시를 가기 전 길가 어느 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식당 주인이 반갑게 맞이해주며 주문을 받았다.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지 메뉴는 한국식이었다.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십니까? 주인이 물었다. 연변영화발행공사 사장은 훈춘시 윤동주 시인 생가 금상각지를 돌아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대화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을 무렵 식당 주인은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기막히고 슬픈 얘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5년 전 10월이 끝나갈 무렵 자기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 차디천모를 해치고 북한을 탈출한 한 처녀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기진맥진한 몸으로 식당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으며 입술은 보기만 해도 흉측하게 부르떠 있었지요. 그런 그녀는 식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지 뭡니까? 살려주시라요. 저 좀 살려주시라요. 이보라오 처녀, 이보라오 처녀, 정신 한번 차려봅세. 처녀. 아저씨, 살려주시라요. 저 좀 살려주시라요. 주인은 순간 북한에서 탈출했음을 느끼고 처녀를 따끈한 방 안에 눕히며 먹을 것을 주는 안정을 취하게 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북한 처녀는 그때서야 주인 부부에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저는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지배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자금책을 해왔는데 사업차 중국 베이징 어느 호텔에서 회사 간부 직원과 투숙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고 평화와 자유가 있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농담삼아 한 말이 문제가 되어 반역자라고 잡혀서
하오지 탄강으로 끌려가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몇 년 전에 총살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분하고 원통해 하시다 시름시름 앓다 병으로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목을 꼭 잡으시며 너는 남한으로 가거라. 너만이라도 꼭 자유를 찾아가거라. 몇 번을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뒤 두만강변 조소에서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는 제 친구 오라비에게 돈을 주고 두만강을 건너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와 식구들은 탈북 처녀를 한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주인의 사촌 동생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중국인으로 북한을 들락거리며 사업하는 단골 손님 장 사장이 식당에 왔다가 탈북 처녀를 본 뒤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보라우 처녀, 내 말만 잘 들으면 집도 사주고 살림도 차려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해. 우리 중국 사람 약속 잘 지킨다 해.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도 자기 말을 안 듣자 보이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어느 날 거나하게 취한 장 사장은 탈북 처녀를 끌어안으며 달려들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처녀의 비명소리에 놀란 주방장이 뛰어나와 장 사장 멱살을 잡으며 점잖은 분께서 무슨 짓입니까? 더 이상 못 살게 굴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하고는 장 사장을 바닥에 밀쳐버렸다. 아이쿠야, 이것들 두고 봐라 해. 우리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해. 이런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건장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처녀를 보고 사진을 꺼내 대조해보고는 반동분자의 민나이 반역죄로 체포한다. 권총을 빼들고 위협하면서 송곳같이 뾰족한 철사줄로 손바닥을 사정없이 찔러 막창을 냈다. 탈북 처녀의 다급한 부르짖는 소리는 너무 처절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식당 주인도 주방장도 항의했지만 총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철사줄에 손이 떨린 채 개처럼 끌려가는 탈북 처녀. 영철씨! 영철씨! 사랑하는 주방장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쫓아나온 주방장이 차창 유리를 두드리며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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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는 모습을 뒤로한 채 처녀를 태운 집부차는 속절없이 사라지고 지금껏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한다. 탈북 처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사촌 동생은 아직도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인의 이야기를 뒤로한 채 우리 일행은 슬프고 먹먹해진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두만강변 도로를 말도 없이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차창 밖을 보니 북한 정치범 반역죄 등 중재인이 지하에 갇혀서 파냈다는 묘자리 같은 흙더미가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지하에서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놓인 철교를 멀리서 바라보며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유럽을 통한 세계 진출은 물론 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분열된 남과 북,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남과 북의 대화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한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이 약한 세대를 고쳐 주소서. 주여, 이 백성을 살려 주소서. 한기원 TV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